어제 1일 테스트 같이 하는 1일 테스트 한번 좀 볼게요. OX 하는 건데, 그냥 약간 리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냥 뭐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거는 뭐 모의고사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잠깐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봅시다. 자, 우선 지난번에 어제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우선 경제학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경제학은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욕심이 너무 많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제 사실은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뭐 다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나 선택합니다. 요게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마이크 좀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이따 좀 크게 할게요. 저는 이상한데. 그래서 요게 가장 선호하는 거면 요걸 하나 초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걸 선택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포기한 거는 두 번째로 아쉬운 거.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제학에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비용을 치르는데 그건 다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기회자를 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뭐 거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요 반드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뭐 갈망이라고 할까 아쉬움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희소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언제나 희소성 이걸 떠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희소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어떻게 하면 잘했는가라는 그 판단 기준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선택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 최적화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잘 됐냐 못 됐냐라는 것은 하나는 효율성이라고 판단 기준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 이런 판단 기준이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낭비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낭비가 없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간 공평성은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희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 이제 희소성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때는 개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개인 측면에서는 내가 소비하고 싶은 상품이 뭐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유를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할 텐데 구입 가능한 영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제약식 이렇게 쓸 텐데요. 선택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제약돼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희소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희소성을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 국가가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역시 빵과 뭐 미사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PC라는 표현을 썼었죠. 사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위에 나와 있는 예산 제약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요즘 사드 때문에 중국과 교역이 뭐 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교역하지 않으면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폐쇄 경제 국가다라고 하면 이 생산 가능 곡선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비 가능한 곡선이 되고 이게 바로 또 국가 전체 예산 제약식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요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한 거니까 낭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주어진 어떤 기술이라든가 능력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도달이 불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곡선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산한 그걸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요 기울기도 하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 미분 그건데 우리가 필요한 미분은 간단한 미분만 하시면 돼요. 기초경제 수학에 그래서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빵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빵 수평축을 x제라고 하면 여기를 y제라고 할게요. 미사일을.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x제의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고 더 정확하게는 y제로 표시한 x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나중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x제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밑에 y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뭐 한계 변환율 해서 할 텐데 그건 나중에 볼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x제 기회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면은 x제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차차 뭐 그냥 살짝 보시고요. 이 파트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경제학의 그냥 개념을 밑에 깔기 위해서 보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있고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고 이게 바로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이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막 약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지시 명령 통제를 하는 것이고 약간 거시에서 보면 나중에 케인작파라는 케인즈 시각이 여기 반영돼 있어요. 요거는 약간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얘기가 반영돼 있고요. 가격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격. 내가 진짜 이거를 높은 가격을 주고서도 살 생각이 있다. 경매 생각하시면 자신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나타내는 선호라는 게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시장을 신뢰해요.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돼가지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아쉽게도 미시경제 끝날 때 가보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렇게 삐그덕거린다. 시장이 망가진다. 시장이 삐그덕거린다는 것은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가격이 뭐 경직적이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퉁 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를 시장이 망가졌다 해서 시장이 실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관련된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경쟁이 없어요. 독점. 제가 말씀드렸죠. 독점은 기업이 하나 있는 것을 독점이라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나태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혼자 공부하시면 지금은 잘 되는데 친구를 한번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한 3명, 2명이나 아니면 4명? 3명 만들면 또 싸워요. 아셨죠? 그러니까 둘 정도 만나서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하기 힘들어 하면 나만 힘든가 생각하는데 여기 있을 때는 다 보면은요. 이렇게 막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 나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퍼요. 가만히 물어보면 옆 사람도 몰라요. 뒷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야 솔직히 이제 좀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지. 야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넌 아니? 나도 몰라. 그럼 다행이다. 뭐 다 똑같구나. 이걸 깨닫지. 안 그러면은 혼자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있으면 그래가지고 리모컨만 켜고 자꾸 이렇게 돼요. 나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게을러진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재화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나중에 할 거예요.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라든가 뭐 보통 국방이라든가 저 뒤에 나와요.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재화의 특성 때문에 민간에서 이거를 공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 미친 외부라는 게 이제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밖에 있습니까 하면 이게 바로 시장 테두리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이거 외부성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정보 같은 게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냥 정보라고 할게요. 정보가 불안전해가지고요. 불확실성. 이런 것들. 사실 그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불안한데 그 불확실성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신한테 도전하는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선택 저 뒤에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공평성 이런 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잘 해결하지 못해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실패고 더 나아가서는 거시적으로 어떤 실업이라든가 이것도 낭비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장이 삐끄덕거리는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시장이 망가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군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 된다 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한 거 저 뒤에 배울 것이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약간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케인즈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거기 문제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거기 1번 보시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면은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책을 쓰거나 뭘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희소성에서 모든 일이 다 시작된다. 이게 풍부하게 되면은 아무 고민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도 만약에 뭔가 이렇게 우하향해요. 우하향한다라는 게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포기해야 되는 뭔가 제약의 직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보시면 날씨가 쌀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경제학. 우리가 이제 미시와 거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시는 작을 미자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개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미시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이득을 줄 수 있으나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전체 무역량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걸 이제 나쁜 영향을 준다 해서요. 그걸 이제 뭐 구성의 오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선택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건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한 표현입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이란 용어들 때문에 그런 건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생산을 하는 이게 바로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최적화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다음 6번에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지니는 것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뭐 대가를 치른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눠서 봤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뭐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X제랑 Y제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드르륵 옆으로 이렇게 쫙 가 있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X제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 가파라지면 X제 비용이 더 커지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면 기울기가 비용이니까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에 비용이 없다? X제에 대한 비용이 없다.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X제에 대한 한계 비용이 빵이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MRT라는 거 이게 빵이다. 뭐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만 그냥 살짝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니까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X제 생산할 때 처음에 노란 색깔은 완만하다가 X를 많이 생산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기회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원점에서 봐야 돼요. 기준을 정해주는데 원점에서 볼 때 오목하다라고 하면은 X를 생산하는 비용이 점차 커진다.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7번 봅시다. 시장 경제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 자유로운 교환, 뭐 그냥 무난하고요.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시장 경제는 경쟁과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개인은 사익을 쫓아서 행동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래서 시장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는데요. 이 사익 추구하는 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9번. 어떤 재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이거는 뭐 좀 뒤에 하도록 할게요. 뭐 간단한 건데 수요 공급 바로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그널이라는 거 있죠. 신호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인가, 그거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데 가격이 선호를 나타내고 그게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보시면, 그거는 바로 이제 지금 할 거예요. 단순화할 때 모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관심 없는 것들은 다 고정시키고요.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좀 이따 할 건데, 사실 뭐 전에 입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합격, 이거 있잖아요. 합격과 관련해가지고 성적 향상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미칠 것인가? 뭐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원도 중요하겠죠. 학원도 중요할 수 있고 아니면 체력도 중요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집중도 중요하죠. 집중 안 하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나는 또 역시 공부한다 생각하는데 뇌에서는 안 받아들인대요. 멀티태스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음악 듣지 마세요. 아셨죠? 아니면 그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음악. 그런 건 괜찮대요. 자기가 뇌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소음으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아는 음악 있잖아요. 흥얼거리는 거.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은, 따로따로 놓은대요. 아무튼 집중력도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IQ 이런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친구는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아무튼 모르겠네요.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통 이제 옛날에 뭐 인기 베스트셀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왔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요, 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와, 나는 학원이 여러 개 있어요. 어디 갈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래경영 아카데미를 왔어요. 오늘 경영 아카데미 갈까? 어제 경영 아카데미 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서 그래도 미래가 낫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미래 경영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 미래 경영 다니니까 점수가 오르고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하면니까 사람들이 막 해서 와, 나도 가야지. 이건 잘못된 거죠.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면 모든 전제 조건이 다 똑같고요. 학원만 달랐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체력도 그 친구랑 내가 똑같고요. 집중력도 그 친구랑 내가 똑같고 IQ도 똑같고 친구도 주위에 있는 정도도 똑같은데 이건 주위 친구가 많은 친구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애는 미래를 갖고 어떤 애는 오늘 갖고 어제 갔는데 어제 경영과 오늘 경영 간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점수도 막 꽈락 맞고. 근데 미래 경영 간 애가 점수가 올라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깔렸을 때 미래 경영 다니는 게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도 거기 가면 무조건 합격하겠지? 그런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나 이렇게 막 할 때 거기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면 안 되죠. 제가 예를 든 게 바로 뭐 그거였었는데 뭐냐면, 옛날에 제가 진짜 해커스 거기를 다녔거든요. 요즘도 막 잘 나가는데, 해커스 데이비드 조 선생님이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딱 갔어요. 마지막. 딱 갔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첫날 접수하려고 했더니 막 왔는데, 한 200명인가 뭐 150명인가 간 것 같은데, 시험을 보더라고요. 자, 시험 봅니다. 해서 막 한 50분 시험 봤어요. 막 이거 왜 시험 보지? 했는데 봤는데, 거기서 이제 딱 해서 내려가서 채점을 하더니, 선생님이 오시더니, 자, 뭐, 김말숙, 뭐, 이렇게 뭐, 홍길동, 부르더니, 네, 했더니, 집에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돈 내고 듣겠다는데, 왜 저러시지? 했는데, 그냥, 왕키초부터 들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은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그냥 원래 그냥 영어를 아주 못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그때도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단과만 있고 그랬었는데,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막 수업을 4시간씩 하는 거야. 4시간씩 하고, 밥을 먹고, 집에 못 가게 막아요. 지금 거의 우리 이쪽이 한 스파르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조를 막 강제로 짜줘요. 그래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같이 있는 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돼요. 또 이래. 그래가지고,
쓸쓸하잖아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뭐 또 다 그냥 금방 친해졌는데 그래가지고 한 5명, 뭐 7명 이렇게 짠 다음에 또 거기 뭐 빈 강의실에서 막 스터디를 하래. 그래가지고 뭐 1시부터인가 뭐 또 5시인가 6시까지 막 스터디 과제를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거의 방학 때 들었는데 7월달, 8월달 2달 동안 하루 종일 영어만 한 거죠. 집에 가서 또 과제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리딩도 뭐 독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저는 못 해왔습니다. 이러면 그 같은 조원들한테 왕 민폐가 되고 선생님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해서 또 영어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막 본의 아니게 대학원 다닐 땐가 그랬었는데 그땐 뭐 널널하고 할 거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하루 종일 영어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잘하시는데 생각해봤을 땐 좀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네 하면 막 학생이 막 이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고 막 그러고 이제 뭐 영작할 때도 뭐라고 쓸까 하면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잘 하고 막 거의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원래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영어만 시키고 그때 뭐 스터디라는 게 없었는데 강제로 5시간씩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끝나면 그 한 100명 되는 애들을 이제 고깃집 가가지고 막 고기 먹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신난다 하고 또 다음 달도 알지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2달 그렇게 막 하니까 이 점수가 잘 나와서 애들이 야 나 뭐 해커스 가니까 점수 잘 나와서 뭐 몇 점 받았어. 제가 봤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원래 웬만큼 되는 애를 그냥 독서실에서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공부시켜도 원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학원, 물론 그 시스템이 좋았던 건데, 그냥 학원 가서 그 선생님의 강의, 선생님 강의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강의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딱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려면 또 다른 게 다 똑같고 어느 정도 영어 기반도 있고 체력도 똑같고 강제로 시키고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 고려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쫙 해서 픽스드 데이터라는 가정을 하고요. 얘만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 이걸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다른 요인들은 고정돼 있다.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분균형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은 다른 요인들은 고정돼 있다는 뭐 일정하다는 세터리스 페리부스라는 그 가정 가지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차차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 요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작에서 할 수 없이 행운을 잡게 됐는데 그 행운이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는 태어나면 대충 뭐 차이가 있겠지만 체력과 생긴 거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웬만한 건 다 똑같고 그럼 이제 그 쌍둥이들을 이제 실험을 하긴 그런데 자 너는 미래경영 가봐. 너는 오늘경영 가봐. 이렇게 했더니 다른 게 거의 대동소이한데 미래경영 간 애들이 효과가 좋았다. 그럼 학원 때문에 내가 합격했구나. 이 얘기가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요. 나중에 막 어떤 성공 요인 얘기할 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헛소리 막 이제 언론에서 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오 그렇게 하면은 약간 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튼 그 정도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자, 다음에 11번 볼게요.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 나와 있죠?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아실 거예요.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왼쪽 갈까, 아니면 오른쪽 갈까, 근데 뭐 사람들이 가지하는 길을 자기는 선택했는데, 뭐, 내용은 어떻게 끝나죠? 뭐 인생이 뭐 망했다 이건가? 아니 뭐 이렇게, 남들이 간 길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평탄해요. 근데 안 간 길은 막 이렇게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든 개척자가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도 보면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딱 개척해서 나가는 거 할 때는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논문의 퀄리티가 좀 낮아도요. 그냥 처음 한 거니까 해서 처음 한 사람의 어드밴티지를 줘요. 근데 그 다음 갈 때는요. 그 처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닥 뭐 이렇게 인정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 약간 뭐 상황도 그래서 그런데 남들 안 간 길을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제학도 보면 남들 가서 잘 돼 있는 거를 뭐 수학이나 이런 걸 좀 잘하니까 그걸 좀 더 어렵게 가서 응용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노벨상급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리고 13번은 나중에 할게요. 13번은 그냥 한번 뭐 본 사람들이 있을까봐 했고, 14번 보이지 않는 손, 그거.
13번도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한계적이라는 거 우리가 차차 뭐 보시긴 할 건데요. 바로 이제 한 단위 소비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을 1시간 더 들을까? 아니면은 뭐 밥을 한 번 더 먹을까? 뷔페집에서 한 접시 더 먹을까? 뭐 그런 거 할 때 한 접시 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그때 이제 약간 비용을 치르게 돼요. 속도 더부룩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코스트보다 얻게 되는 만족이 크게 되면 한 접시 더 먹는 거고 마찬가지죠. 남친 여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커플도 많이 탄생해요.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아요. 커플이 잘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커플이 조금 안 좋은 커플이면은 둘 다 망해요. 왜냐면 남자가 막 공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어머 봄이야. 약간 그래. 그럼 남자가 그래 봄이야 하고 공부하면 그건 깨지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봄이네 하고 뭐 어떻게 야 밖에나 나갈까 이렇게 또 위로해 준다고요. 그럼 이제 남자는 또 아무튼 그 더 즐거운 시간이지. 공부 뭐 재무회계 보는 것보다 여친과 같이 여기 파고다공원을 가면 더 뭐 딴 데 갈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즐겁다고요. 그리고 딱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남자 여자 뭐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또 공부하는데 남자가 공부가 안 돼 갑자기. 근데 막 봄이다 이렇게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가 가을이네 하고 여자는 또 공부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가을인데 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망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봐서 둘 다 같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둘 다 그냥 다 같이 다니면서 마음이 안정도 되고 2차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이제 괜히 이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뭐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그냥 알고만 지내다가 끝난 다음에 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근데 이제 공부 안 하는 남친 여친을 사귀면 또 그것도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주말에도 뭐 공부하러 가야 돼. 그럼 왜 공부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냐 또 이러면서 막 싸우죠. 고민하는 거예요. 딱 봐서 여기서부터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1년 사귀게 됐어요. 사귀었을 때 1년째 되면은 어떻게 돼요? 편익이 베네핏이 코스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와 신나고 좋아요. 그래서 여자도 맨날 집에다 바래다 주고 뭐 내 집은 인천인데 여자 집은 만약에 잠실이에요. 그럼 잠실까지 바래다 주고 인천까지 가고 그래도 나날이 전철 안에서 1호선 안에서도 막 뭐 아무튼 즐겁고 그랬는데 2년째 이렇게 가요. 근데 약간 이제 2년째니까 이제 떨어진 거지. 그게 떨어졌는데 그다음 이제 가만히 보니까 2년째로 하면 그렇겠네. 한 달, 두 달로 합시다. 이게 너무 이러면 인생이 하루 금방. 그러니까 한 달 가서 두 달, 세 달 이렇게 잘 가다가 이제 5달째, 6달째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5달에서 한 달 더 사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는 시험도 막바지가 왔는데 막 부담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오늘은 안 바래다 줘?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아니지,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집에 가니까 피곤해서 복습도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재무회계나 뭐 경제학도 중간중간 갔더니 이제 퀴즈를 대충 봐가지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일 밑바닥은 내 점수고 막 이렇게 되면 약간 슬프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한 6개월쯤 되거나 아니면 6개월이면 너무 짧게 헤어지나 1년쯤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요때쯤 되면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비용이 더 클 것 같아. 그럼 이제 요 전에 과연 헤어질 것인가? 헤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헤어질 것인가 아니면 결혼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그냥 공부하다 집에 가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거를 뭐 이렇게 한 개를 더 먹을 것인가 아니면 영화도 그렇고 수업도 1시간 더 들을 것인가 만남의 기간도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더 할 것인가 그 이제 중단하는 타이밍을 여기 한계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계속 선택하고 만약에 비용이 크면 여기서 스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우리가 기회가 항상 계속 오지 않는다니까요.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꾸 먹고 막 할수록 재정적으로나 기회비용이 더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어느 타이밍에 딱 가면 이제 공부 쫙 하다 이때 있어요. 이렇게 쫙 가다가
뭐라고 할까? 운명이 이제 좀 뭔가 붙을 타이밍인데 그걸 놓치면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딱 요번 한 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한 두세 번의 기회는 있겠죠. 한 2, 3년의 그 타이밍에 1차 붙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붙어야지. 그게 안 되면 점차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 되면 요때는 빨리 다른 길로 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뭐 있는다고 저절로 또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한계적인 판단인데 다음에 또 다시 할 거고요. 14번 보시면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이 가장 높은 경제 복지, 효율성을 달성해 주는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하고 삐끄덕거리는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 그러고 이걸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5번 보시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개인이 훌륭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제 뭐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옛날에 얘기했던 그냥 일반적인 재화나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안 사기도 하고 이거는 학원이고 하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사는데 학교에서는 책을 또 많이 안 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사기를 기다려요. 가만히 개강하면 가만히 있다. 옆에 친구 사면 책 좀 빌려줄래? 나 복사 좀 할까? 그럼 친구 사이에 그래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복사를 열심히 막 하면 새 책이 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나는 복사를 갖고 좀 돈 좀 절약하고 남는 돈은 뭐 술 먹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가 딱 그걸 보니까 나도 좀 빌려줄래? 그럼 이 친구는 그래. 그럼 이제 한 5명이 복사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책이 이제 중고책이 돼버려요. 새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 학기가 딱 시작하면은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죠. 누가 먼저 사나 이렇게 먼저 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과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책을 하나 사가지고 복사할 테니까 제본하실 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출판사가 다 힘들어가지고 망하는 출판사가 많은데 아무튼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런 시장에서는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중고가 되는데 영화라든가 소프트웨어는요 누가 복제를 한다 해볼게요. 디지털화 돼 있는 거는 복사폰이나 그냥 원본이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불법 복제로 막 돌아다녀. 근데 난 복제던 새거던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에 만든 사람 자기가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환수할 수 없게 되면은 서로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외부성을 가져다주는 공공재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의책에는 저 뒤에 좀 나오는데 앞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냥 좀 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 사는 사람을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파는 사람을 생산자,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자. 그래서 이거를 수요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공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그리고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플랫폼이랄까 장소라 할까 꼭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어도 돼요. 추상적인 장소라도 돼요. 자, 어딘가 나를 잡아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살 사람, 매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분필을 만드는 사람도 분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이걸 장터에 가면 누군가 살 사람한테 이걸 팔 수가 있게 되죠. 물론 내가 이걸 얼마나 만들어야 되지? 그거는 시장에서의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분필의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분필이 더 필요하구나. 그럼 더 많이 생산하고요. 요즘은 분필을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분필을 팔려고 그러면 분필 가격을 싸게 낮추지 않으면 50% 디스카운트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분필이 안 팔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필 생산을 좀 덜 하고 다른 걸 생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의사결정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이 수요 공급 중에서 이 소비자 측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볼게요. 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영어로는요, demand라고 해요. 영어 표현도 좀 잘 체크해 두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표현, 이게 주관식이 아니니까 그냥 굳이 암기하시거나 그럴 건 아닌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경제학자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되는 사람들만 교과서에 실려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아니면 우리나라는 좀 짧지만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2명 고르세요. 그럼 누굴 뽑을 거예요? 대통령. 워싱턴 뽑아요? 링컨 뽑아요? 케네디 뽑아요? 오바마 뽑아요? 누굴 뽑아요? 트럼프 뽑아야 되나?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2명 뽑으라 그러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그 노벨상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랭킹이 막 나와요. 모든 것좀 요즘 다 이게 뭐 있어가지고 경제학 교수들도 논문 쓴 걸 가지고요. 다 이렇게 해서 랭킹 1등서부터 1000등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니 이런 게 있네 하고 막 들어가서 막 관심을 갖고 보면은 오 이분이 랭킹 1위 그럼 중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은 노벨상 받았다 표시하고 죽은 사람까지도 최근에 죽은 사람까지도 옆에다가 죽었음 하고 표시를 다 해놔요. 물론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논문 순위에서 밀려서 조금씩 뒤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와 한국 사람 있을까? 보면은 이제 어떤 교수님 한 분 정도가 저 밑에 있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유 없구나 안타깝군 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저자들 있잖아요. 무슨 사무엘슨 뭐 이런 사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신문이나 이제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거기 이렇게 좀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수들은 사실은 그 안에 이름을 자기가 올렸다. 그게 이제 뭐 랭킹이 중요한 것보다는 성과가 다 논문으로 많이 이렇게 평가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근데 그 1000 몇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을 정도로 막 근데 이제 교과서에 만약에 이름이 무슨 맨큐니 뭐 이렇게 있는 사람, 크루그만 교수님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사람 정도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쪽 경제학 분야에서는 뭐 그냥 그런 뭐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가요계 이렇게 딱 하면은 최고의 가수 한 2명 뽑아라 그러면은 누굴 뽑을지 애매하잖아요. 다 막 기라성 같은 가수들 많은데 거기에 이제 뽑힐 정도면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자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을 물어보진 않지만 근데 좀 알아두시면 왠지 경제학이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니까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좀 잘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몇 개 보시고 용어도 영어로 뭐라고 썼나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선 1번 거기 보시면 밑줄 치세요. 일정 기간 그걸 보셔야 돼요. 일정 기간 옆에 주어진 가격으로 가격이 얼마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수요자들이 물건 사는 사람입니다.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그거까지요.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네, 요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삽니까 하면 재화나 서비스인데 재화는 어제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 그러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 일정 기간이라는 거를요. 밑에 보면 이게 흐를 유자를 써요. 그래서 유량 이런 말을 써요. 플로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요. 의도 여기 하고자 이거 같이까지 보시면 되겠죠. 의도 이렇게. 그래서 구입하겠다는 willingness, will이라고도 하고요. willingness 요게 이제 거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한 다음에 사후적인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어떤 스케줄이라고 할까? 계획을 의사를 자기가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피카소의 칠판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분 하면은 앞에 분은 저런 걸 왜 사? 하면 구입할 의사 없으니까 수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분은 피카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저 살래요. 이렇게 되면 그게 수요가 있다 보시면 돼요. 사고 간 게 아니라. 아셨죠? 우선 요 유량 개념을 앞에 우리 책에 있었는데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는요. 사실은 일정 시점 그 시점에서 측정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댐 가지고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 소양강 댐이 수문이 뭐 이렇게 뭐 한 뭐라고 할까? 한 7개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쫙 해서 이 소양강 댐이 막 넘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양강 댐 관리하는 사람이 정부가 수문을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뭐 한 방류를 한다 할게요. 2개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해요. 여기 기자가 가가지고 소양강 댐에 물이 얼마나 방류되고 있는지 그거를 만약에 리포터가 보도를 한다 합시다. 자, 지금 물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요 타이밍에서 물이 막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서 막 측정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무슨 초당, 분당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흘러가는 것을 측정할 땐
그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수요도 그러니까 유량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쎄 얼마쯤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계사가 되려고 하는데 앞에 분 자꾸 물어봐서 그런데 얼마쯤 받으면 나 회계사 때려치고 회사로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갑자기 뭐 가고 싶은 회사가 S라는 뭐 전자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좀 우리 회사 나오실래요? 물어봤어. 얼마 주실 건가요? 물어봤어. 얼마쯤 주면 당장 때려치고 환불하고 갈 거예요? 1억이요? 네, 1억 준대요. 1억. 그래서 와 1억 주면 갈게 해서 1억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하고 갔는데 10년 동안 1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간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1억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1억입니까? 1년에 1억입니까? 저 죽을 때까지 1억 줄 겁니까? 뭐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500만 원 벌어. 아니 500만 원이 이게 한 달에 500인지 1년에 500인지 연봉인지 그게 없으면은요. 나 소득 얼마야라는 정보가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불충분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봉이니 월급이니 시급이니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삼성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야 우리 스마트폰 이거 얼마나 팔릴 것 같아? 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저 회장님. 왜? 이거 1년 동안 팔리는 걸 얘기합니까? 분기별입니까? 아니면은 뭐 한 달 기준입니까? 그거를 말씀 안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경제 언론을 들었더니 아니면 회계사 공부할 때 봤더니 유량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 주시지 못하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회장님이 똑똑하네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니면 또 하나 얘기해요. 회장님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을 얼마로 할 겁니까? 하나의 가격을 200만 원에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건 사려는 사람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100만 원이면 좀 늘 것이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격을 뭐 지난번에 바라 사건 비슷한 것 때문에 한 스마트폰을 한 20만 원에 이렇게 출시하게 되면 그럼 수요는 확실하게 이렇게 팍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 거기 보시면 개념이 주어진 가격으로 가격이 얼마 딱 주어져야 돼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얼마나 살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회장님 화를 내죠. 보통 그렇죠? 똑똑한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알아서 이제 파악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할 때는 유량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그런 게 감으로 잠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럴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학을 뭐 작년부터 하고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면요. 이게 사실 은연중에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이게 뭐 기반이 좀 부실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기초 강의를 들으세요. 다시 해도 말이 안 돼요. 뭐 이런 걸 또 들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무술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축구하거나 할 때도 보면 처음에 뜀박질 연습하고요. 뭐 무림 영화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가 앞으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이상한 산신령 도사가 맨날 밥 지어라 나무 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처음엔 말 듣다가 한 3달, 6달, 한 1년 지났는데도 계속 나무만 하래. 그래서 혹시 이 할아버지 가짜 도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사실은 무슨 무공의 필살기를 딱 전수해 줬는데 그걸 이제 내 몸이 이렇게 견뎌낼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가르쳐봤자 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하다가 공이 좀 안 들어가. 그렇다고 앞에서 골 슛 연습만 하면 안 되고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2시간 이상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체력을 소홀히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에는 좀 집중해서 뛰는데 기회가 안 왔다가 후반에 기회가 왔는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공이 점프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프가 몸이 안 따르면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력과 이런 거를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도 시험장 가보면은 늘 얘기하는 게 한 번에 우리는 수업할 때 한 50분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좀 50분씩 하시다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실 때는 좀 늘리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는 잘 풀리는데 갑자기 잘 안 풀리는데 집에 가면 좀 잘 풀립니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걸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이렇게 경제나 회계 문제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제 보면 한 막 1교 앞에 이제 오전 오후 해가지고 막 또 2차 때는 더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막 계속 앉아 있는데 이 체력이 딸리면 또 머리가 이렇게 멍해지고 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뭐 한 20분씩 단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보면은 이게 그런 분들은 안 되죠. 이렇게 하다가 20분 듣다가 스톱하고 이제 또 인터넷 검색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쭉 길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아침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만 계속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하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공부 주말에 하시거나 할 때는 아침 9시에 딱 앉으면은 자, 오늘은 12시까지 일어나지 말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 가지고 12시까지 쭉 앉아 있고 그다음 잠깐 쉬고 이제 식사하고 온 다음 1시부터 한 6시까지 계속 해 볼까? 그래서 쭉 하고 그게 지구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도 한 2시간 시험 봅니다 할 때 그냥 편하게 하지. 만약에 이제 30분씩 너무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 30분 지나면 몸이 힘들고 막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늘려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공부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력 해가지고 길게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보통 잘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무슨 뭐 또 공부 방법을 좀 아니까 좀 그런 거지. 무슨 뭐 IQ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무섭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유리한 개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됐다는 건 이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전적인 개념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수요 함수 볼게요. 자, 수요라는 그 개념은 여기다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함수 관계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수요 함수. 아까 저쪽에 얘기한 것처럼 합격에 영향을 주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 사과가 있다라고 합시다. 사과를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구입하고자 하는가라는 수요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과를 사러 갔어요. 근데 몇 개를 살 것인가 영향 주는 게 거기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X제가 사과라고 그럴게요. 우리는 이렇게 씁시다. 이거 사과인데 Q라고 이렇게 써서요. 퀀티티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X는 사과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사과의 구입량, 수요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의 수요 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과를 몇 개 살 것인가 보면 첫 번째는 X제 가격. 이거는 X제니까 X가 사과예요. 사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당연히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사겠다는 의사니까 이게 떨어지고요. 사과의 가격이 싸지면 사과를 더 많이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옆에 보니까 소득 수준도 영향 미치네요. 소득을 M이라고 그럴게요. 소득 수준. 그러니까 소득도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소득 수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부자가 돼서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되면 사과를 더 많이 사고요. 구입할 때 너 좀 덜 망설여도 돼요. 근데 소득이 되게 낮아요. 그럼 사과를 살까 말까부터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사과는 더 많이 사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이게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다른 제와의 가격. 사과를 살까 말까 했는데 배라고 할까요? 배의 가격. 이게 두 제와가 관련이 없으면은 배 가격이 비싸지던 싸지던 영향 안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두 제와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좀 볼 텐데 관련제라는 표현을 써요. 배 가격이 비싸지면 나는 사과 아니면 배를 사려고 그랬는데 두 개가 대체 가능해요. 아니면 콜라랑 사이다를 할게요. 저한테는 콜라나 사이다는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배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배를 안 사고요. 배도 사려고 그랬는데 배를 안 사고 사과를 더 많이 사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사과 사려고 했는데 배 가격이 싸졌다 해볼게요. 그럼 그냥 이 기회에 배를 뭐 2 플러스 1 이걸 해요. 배를 막 2개 사면 하나 더 준다 해볼게요. 그럼 배 가격이 싸졌으니까 당연히 배를 많이 사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제한돼 있으니까 사과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른데 배 가격이 싸지면 사과 소비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이때는 플러스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가격이 올라가면 배를 안 사고 사과를 사니까 사과 소비량이 올라가요. 이건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자, 아무튼 다른 제와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광고도 영향 미쳐요. 광고요. 광고는 그냥 광고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광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을 때 광고를 막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경영학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경영학과 보면 잘 나가고 이제 마케팅, 광고, 전략 이렇게 하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요즘 같이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어떤 분은 이제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 이게 여기서부터 막 푸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냥 필요하면 다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검색해서 다 찾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광고의 무용성 주장하기도 하고 전략? 나중에 보면 경영학에서 막 포지셔닝을 막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포지셔닝, 뭐 이 산업 자체가, 제품 자체가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예요. 뭐 휴대폰 전화예요. 무슨 TV 보는 DMB 같은 그거예요. 뭐예요? 그 다 짬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간의 경계도 다 허물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영학의 위치는 조금 더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을까. 차라리 오히려 진짜 경작도 뭐 그렇고요. 특히 경영학이 더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학문이 이제 뭐 잘 나갔던 때가 있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탐구하는 심리학 이런 쪽이 이제 또 뜰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뭐 그렇게. 아무튼 광고 같은 것도 보면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런 상품이 있네. 그리고 유명한 무슨 뭐 누구를 할까? 김 과장이 뜨던데 보니까 김 과장 모르시죠? 아니면 공유가 뜨던데 다 모르시는군요. 도깨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 밖에 무슨 드라마가 하고 무슨 영화가 하는지 전혀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깨비가 뭐야? 뭐 막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도깨비 얘기했더니 앞에 분이 재밌었지 이렇게 하면은요 안 돼. 1년 동안은 그냥 모르셔야 돼요. 아셨죠? 세상과 이렇게 다. 아무튼 그 도깨비가 광고를 막 하게 되니까 막 괜히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분위기와 그런 거에 취해서 사과를 막 이렇게 더 먹게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 뭐 인구나 소비자의 선호, 문화 수준, 소득 분포 등등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쳐. 기타 등등 이렇게요.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사과를 살 때 사과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요. 이걸 이제 좀 심플하게 표현하려고요. 함수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x에 대한 디맨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요. x의 가격,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광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쫙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저기 학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요인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해버리면은요, 그게 성공 요인을 딱 끄집어내는데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딱 끄집어서 먼저 살펴보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모형을 사용하게 되고요. 모형이라는 게 모델인데요.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막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진짜 비행기면 좋지만 그냥 약간 가짜 비행기라도 그 관심 있는 부분, 어떻게 이게 추진력을 받아서 뜨는가, 그거를 보고 싶으면 거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늘상 그렇죠. 관심 있는 부분에 초점.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 할게요. 축구 경기를 경기장 가서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뛰어요. 막 정신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기 뭐 손흥민이 있다고 할게요. 그 손흥민은 어떻게 뛰었지? 거기에 초점 맞추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요. 약간 모자이크 처리하고 손흥민만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막 뛰는 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몸놀림이 어떻게 되고 뭐 어느 상황에서 위치를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뒤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즘 못하고 있구나. 요즘 잘하고 있나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부분만 쫙 이렇게 해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과를 사는 거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나의 관심사는 요거요.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랬을 때 사과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보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이게 고정됐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재화 수요 중에서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가장 관심 있는 거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밑줄 치세요. 다른 요인들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다른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요인들은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나의 관심사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X의 가격,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소비량이 관심이니까 요거 이제 독립변수고 종속변수고 해서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써야죠. X의 가격, X의 소비량 해가지고 두 개의 관계를 살펴봐요. 근데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사과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100원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량이 이렇게 20개 이렇게 있었는데 가격이 200원으로 올랐더니 소비량이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두 개의 10개로 줄어들었다 해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 우리가 수요의 함수,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X가 관심이 아니라 주인공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이거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서. 근데 우리가 주인공이 바뀌어서 관심사가 얘로 바뀌었어요. 얘로. M은 그냥 소득이라고 많이 써요. 왜 소득이라고 많이 쓰냐면 특히 이제 화폐 소득이다라고 하려고 해서 그냥 머니, 인컴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인컴 때문에 I라고 쓰는 분도 계신데 그냥 혼용해서 그냥 시험에선 주로 M을 많이 써요. 아무튼 이 소득이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관심사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렌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고요. 얘는 이제 싹 빛을 없애세요. 이렇게 쫙 모자이크 처리 쫙 해서 얘가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소득이라고 그랬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요 사과에 대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게요. 요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책에도 있어서. 자, 그러면 소득 M을 놓고요.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의 소비량이 이렇게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과의 소비량이 증가하네. 여기는 PX는 어떻게 했어요? PX는 지금 죽였잖아요. 이렇게 음영 처리해서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여기 무대인데 요 무대 두 주인공 있잖아요. 두 주인공. 이거를 우리가 딱 잘 파악하신 다음에 두 주인공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증가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수요 곡선 아니에요. 수요 곡선은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 곡선이니까 뭔가 다른 이름을 붙여야 돼서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엥겔 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또 그냥 붙여요. 그러니까 많은 곡선들이 경제학에 등장하는데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게 아니라 관심사가 되는 주인공이 누군가 그거를 좀 잘 파악하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요렇게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거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